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추정입니다. estimation, 즉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수, 파라미터 값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량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그 중에서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값을 추측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할 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값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단의 파라미터가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면 우리는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구해서 이 표본 평균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본에서 구한 값을 스태티스틱,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은 스태티스틱스였죠. 즉 통계학은 통계량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모수와 추정값, 통계량 값을 구분해서 표현해 줄 것입니다. 모수는 모집단의 값이고요. 보통 세타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추정값은, 통계량 값은 표본에서 구한 값입니다. 세타 헷이라고 있습니다. 추정의 종류에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점 추정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수를 한 값, 한 포인트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의 지지율이 43%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점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간 추정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수를 구간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의 지지율은 40%에서 46% 사이이다. 이렇게 구간으로 추정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통계학과 확률론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를 같은 챕터에서 배우다 보니까 통계학과 확률론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좋은 구분이 되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통계학은 보이지 않는 통에서 구슬을 꺼냈을 때 내 손에 있는 구슬을 보고 통 안에 어떻게 구슬이 구성되어 있을까를 추측하는 것이 통계학입니다. 확률론은 이 통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 여기서 내가 구슬을 꺼냈을 때 내 손 안에 무엇이 있을까를 계산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떤 주머니 안에 흰 공 몇 개, 검은 공이 몇 개 들어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몇 개를 꺼냈을 때 흰 공 2개, 검은 공 3개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것을 많이 구했을 겁니다. 자, 실생활에서는 위의 경우와 아래 경우 어떤 것이 더 일반적입니까? 보통은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샘플을 뽑아서 내가 이 샘플을 통해서 이 통 안을 추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 개념이 바로 추정의 개념입니다. 이 추정의 개념이야말로 통계학과 확률론을 구분하는 사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한 표본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1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랜덤으로 3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개를 뽑았는데 100, 105, 110을 뽑았습니다. 평균이 얼마죠? 평균이 10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모집단의 평균은 110입니다. 이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모수,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결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안에 평균이 얼마라고 추정합니까? 제가 3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했더니 그 값이 105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105라고 추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105라는 값이 모수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죠. 모수값은 110이었죠. 추정값과 원래 모수값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추정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10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 95부터 115 사이다. 그런다면 이 안에 110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점추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추정 값이 모수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없죠. 이것은 표본 오차라고 부르고 표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차인 것입니다. 우리가 표본을 3개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구간으로 추정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 추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정은 모수 세타를 하나의 값 세타 햇수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평균 뮤를 표본평균 x바로 추정하는 것이죠. 또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분산 s제곱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또 모비율 p를 표본 비율 p 햇으로 추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점 추정입니다.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평균 뮤를 추정할 때 표본 평균밖에 없나요? 모평균 뮤를 추정하는 방법이 표본 평균 외에도 중앙값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절사 평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추정값들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 추정량이 좋은 점 추정량이 될까요? 모수 세타를 점 추정량 세타 햇으로 추정할 때 모수는 하나지만요. 점 추정량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 개 존재하는 점 추정량 중에서 어떤 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그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 판단 기준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편성, 최소 분산, 최소 MSE.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 주면 우리가 좋은 점 추정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편성입니다.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unbiasedness,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추정량의 기대값과 모수의 차이를 우리가 편히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어스가 0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최소 분산, 미니멈 베리언스는 추정량의 편차가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최소 MSE. MSE는 mean squared error입니다. 불편성과 분산을 동시에 고려한 값입니다. MSE는 분산과 바이어스의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편 추정량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좀 수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 추정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니까 불편 학생들은 그냥 보고 잊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x바의 기대값입니다. x바는 표본 평균이죠. x바의 기대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x바는 모평균 뮤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답이 뮤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x바는 n분의 1에 x1부터 xn 더한 것이고요. 이 n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기대값을 구하면 x1의 기대값 뮤, x2의 기대값 뮤, xn의 기대값 뮤에서 뮤가 n개 있죠. 그리고 앞에 n분의 1 있으니까 지워져서 뮤가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x바의 기대값은 뮤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표본 평균 x바는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입니다. 자, 평균했으니까 이번엔 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 분산을 다 하지는 않고요. 제가 편차 제곱합만 따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표본 분산은 이 편차 제곱합을 n이 아닌 n-1로 나누는 값입니다. 요 위에 분자값만 따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뮤를 빼주고 더해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x의 분산과 x바의 분산 이런 식으로 풀려고 지금 이렇게 같은 값을 더해주고 빼준 것입니다.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 나오고요. 2배의 양쪽으로 곱한 값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expected 시그마는 안으로 들어가서요. 예,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 여긴 시그마가 필요 없죠. 그래서 n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 시그마는 밖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예, 전부 더한 값들의 기대값이나 기대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더한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x에1 들어가면요. 이게 nx바가 되고 n뮤가 되는데 n이 공통으로 밖으로 나오고 나면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될 테고요. 여기도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있고 n이 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배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n의 이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입니다. 자, 이 값은 뭐죠? 이 값은 시그마 제곱이죠. 분산. 그래서 시그마 제곱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요. 요것은 x바의 분산이죠. 그래서 n 베리언스 x바입니다. 자, 시그마 제곱이 몇 개 있다고요? n개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 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n 지워져서 n-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로 나눠주시면 예, S자승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불편 추정량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통계량이 불편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 관역판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관역판에 이런 식으로 타겟을 맞췄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관역판 중에 불편 추정량은 어딜까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관역판을 먼저 이런 불편성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추려고 하는 곳은 요 가운데죠. 요 가운데가 이제 모수값 세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는 값은 이렇게 찍은 값들이 다 추정값들이에요. 추정값들은 여기 있죠. 예, 이런 값들이 이제 추정값들인데 추정값들의 평균이요. 추정값들의 평균은 요 값들의 평균은 요 가운데쯤 되겠죠. 예, 이 추정값들의 평균과 원래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값하고 일치해야지만 불편성인데 지금 일치하나요? 그렇지 않죠. 얘는 지금 여기를 맞추려고 한 것 같죠.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벌어지고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아스, 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잘 맞춘 것 같은 첫 번째 관역판을 볼까요? 우리가 맞춰야 될 곳 세타가 가운데고요. 그리고 이 값들의 평균은 또 어딘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가운데인 것 같죠. 즉 세타에서 기대값과 세타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 쏘지는 못했지만 자, 한번 볼까요? 맞추려고 하는 곳이 가운데였고요. 이 값들의 평균은 어딘 것 같습니까? 뭐 정확하게 맞히지 못했지만 또 가운데를 맞추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세타에서 기대값과 세타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불편 추정량입니다. 불편성 면에서 보면 이 두 개가 좋다라는 뜻이죠. 예, 다음은 최소 분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햇의 분산은 추정값들의 분산은요. 세타의 값에서 세타 햇의 평균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분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요 세타의 값과 그리고 평균과의 차이니까 요 퍼진 정도가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분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분산은 가운데에서부터 이만큼 퍼진 정도가 분산이 되니까 분산값이 좀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할 때
첫 번째 분산이 작아서 둘 다 불편성을 만족해 주지만 분산은 왼쪽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세 번째도 분산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세 번째도 값들하고 평균과의 거리를 분산이라고 한다면 분산이 작은 편이죠. 왜냐하면 세타에서 기대값이 가운데니까 여기서부터 퍼진 정도가 분산이거든요. 세 번째도 분산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누가 더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걸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분산이 크고 이쪽은 분산이 작지만 얘는 불편성을 만족하고 얘는 불편성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 비교하는 것이 MSE 세타햇입니다. 세타햇과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모수와의 차이의 제곱, 세타햇의 평균이 아니고 세타햇의 평균이었으면 분산이었는데 그냥 세타가 들어간 것은 mean squared error입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값의 mean squared error는 이 세타 값과 이 세타햇의 평균이 같기 때문에 MSE와 분산은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 세타에서 기대값과 세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MSE가 분산과 바이아스의 제곱, 요 바이아스라고 하는 부분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퍼진 정도와 그 다음에 요 분산과 요 바이아스의 제곱, 이 형태로 MSE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역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더 잘 쌌다는 것을요. 그런데 두 번째 관역도 첫 번째와 같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같아진다는 이야기는 점수가 같아지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요, 이렇게 더 많이 쏘면 됩니다. 더 많이 쓰고 합계를 내면 점수가 비슷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수하다고 표현하느냐? 그 이야기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적은 숫자로 같은 효과를 내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예, 더 적은 수를 쏘고도 같은 점수를 내기 때문에 왼쪽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더 우수한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량이 우수한가? 불편성, 최소 분산, 최소 MSE 이것을 평가하는 것처럼 경영학에서도 타당성과 신뢰성을 측정을 합니다. 예, 타당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히 측정을 했느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신뢰성은 그 측정이 항상 일관된 응답을 갖고 오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학력을 측정했다고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소득 수준인데 측정한 것은 학력입니다. 물론 학력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질문 자체가 오늘 대답하는 것과 내일 대답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제 지출한 액수의 총액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날짜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무언가를 측정하려고 하면 타당해야 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관역은 어떤가요?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맞춘 것 같고 그리고 신뢰성도 높은 것 같죠. 타당성도 높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맞추고자 하는 것은 가운데인 건지는 알겠는데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죠. 그래서 타당성은 높은데 신뢰성은 낮습니다. 세 번째 관역을 보시면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다른 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한 답을 갖고 오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학 같은 학문 분야에서는 타당성이 신뢰성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으면 신뢰성도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통계학과 경영학에서의 개념이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 추정량이 갖춰야 될 특성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점 추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